네, 이부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박한 지식에 제가 기대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 재해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정치권 법적 사업부 이쪽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접근을 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지난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세상은 사실은 경험한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못 봤던 것이라고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은 그 헌법재판에 대해서 연구한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대학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의 입장, 또 일부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관계에 들어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주장할 것인지 주장 안 할 것인지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법언, 언자는 우리가 이제 격언할 때 언자를 말하는데 법언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너는 사실을 말해라. 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즉 법률은 내가 안다. 너는 사실만 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있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판장은 당사자가 어떤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재판장이 사실관계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틀을 딱 지어놓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탄핵소추의 의결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 절차를 할 것입니다. 이 안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반 토론. 그걸 다 듣고 표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표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내란죄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탄핵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 다른 탄핵 사유는 사실은 탄핵 대상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란죄 저거만큼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는 사유야. 라고 표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그 사람도 속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회가 그걸 빼겠다고 하게 되면 표결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라고 하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 표결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놓고 내란죄 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범위에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일반적인 법리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은 그 나라 국민들의 결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도 헌법에 규정이 되면 그 하위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죠? 미국은 4년 2번 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사실은 거기는 3번 해도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관습 헌법이라고 할 만큼 쭉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4년 한 게 꼭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5년 단임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각 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의 결단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도 헌법재판을 할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재판에는 단순한 법리재판이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 연구관 출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표결 절차와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어. 예.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헌법재판기관이 없는 곳이 또 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해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런데 일본의 헌법재판소 기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보다 경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갖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고려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민사재판을 준용하고 탄핵재판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준용하게 되죠. 그걸 정확하게는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을 준용하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검사의 공소제기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법률,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어느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걸 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 저것도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 의결한 탄핵소추서를 변경하라고 해야 되고 그걸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참고로 궁금한 게 이 내란죄를 빼달라는 요청이 정치권에서 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헌법재판소 대변인으로 공보관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재판장의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거나 그렇게 할 것을 재판장이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그걸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예, 예. 그걸 정확하게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그간의 이 언행을 보면 참으로 가벼운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역시 해박한 지식이 있어갖고 제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변호인들 그분 그 측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 무시한 상태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점을 진술하면서 이게 절차 미준수,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한 절차 미준수에 대한 걸 지적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2004년도였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때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모 당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할 때 그 절차를 뺐어요. 근데 국회법에는 그 조사,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 국회법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재량적인 사안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거는 안 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번에 바꿔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미국의 탄핵제도는 조금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 있지만 그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탄핵 소추를 하는 하우스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사실조사를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조사를 해서 그 위원회가 그 사실조사의 결과
탄핵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탄핵 소추안이 하원의 정식 의결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의결이 되면 상원이 그걸 심판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공직자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지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조사를 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을 때도 대통령만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의결하면 정지가 돼요. 다른 나라도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그러면 권한이 정지가 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탄핵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어느 나라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조사를 해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어도 정지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정지를 시켜요. 우리보다 못난 나라를 따라갈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헌의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적법 절차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저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가 왜 그걸 축소시켰을까? 의문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그 원칙은, 헌법적인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국민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할 때 그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기관이야.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좀 더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도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내란죄를 빼겠다? 그럼 다시 의결을 받아오라고 해야죠. 저는 그 결정이 1월 달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일사부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안이 지난 회기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새로운 회기에 다시 발의해서 가결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그냥 법률가의 관점에서 네, 법률가에서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의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왜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사부재의는 한 회기 동안에 폐기된 것을 그러니까 한번 이제 결정을 내려서 폐기된 걸 다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 그 용어의 정의상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기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그 변호인단에서 그분들도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변호사분들이고 그렇죠. 법률가들이신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의사록이나 국회 의사결정 그 과정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부재의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우겨넣지는 않겠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세계적으로 관심이 쏟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 말씀드린 일사부재의의 용어의 정의상 이거는 회기가 달라졌다면 일사부재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뭔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내부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
보수 쪽, 그 중도 보수에서는 이번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 솔직히 이번 윤 대통령 안에서 수십 차례 탄핵이 진행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남용권이 여전히 그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란죄의 그 규정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예. 내란죄는 국회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토의 참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헌문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 겁박하고 있어요. 그 겁박의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이미 한번 날라갔고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그 권한대행의 다른 권한대행이 오면 또 역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올리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정말 비겁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은 일반적인 정족수와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다. 그래서 날라갔잖아요. 원래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200석이 그렇죠. 넘어야 된다. 예, 150석이나 이거.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뭐 그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의 의원으로서 각부의 장관들입니다. 맞습니다.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안 의결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폭동의 개념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적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탄핵 소추안 의결하겠다고 하는 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민주당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자제해야 되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너무 불안해요. 이 불안의 원천이 무엇이냐?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국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 너희들은 우리 뭐 나훈아 선생님께서 야, 왼팔 보고 니는 뭐 잘했냐 이렇게 했잖아. 너는 잘했냐.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물론 그게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그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존하는 위험입니까 내란이? 대통령 권한 정지되어 있고 좀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실 대통령 체포도 할 말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고 또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을 이끌어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여당 그다음 민주당 이 삼두마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벼랑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제발 저런 행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만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정말로 대승적으로 생각해 봐라. 응?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법률 선배니까. 자,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의 뭐 의견을 자문을 권하니까 했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계엄 이전 상태로 회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는 계엄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걸로 이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 부분도 크게 저한테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평상의 상태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 단어에도 나오는데 실효가 이제 더 이상 탄핵 재판을 할 실효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실익이 없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예, 예. 실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거는 전 다르게 봅니다. 예. 그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사안인데 예, 예. 이게 그냥 뭐 흐지부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주장보다는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사실관계가 명명백하게 밝혀지고 그 과정에 대통령께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함이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또 반대로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민주당의 폭주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할 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것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잘 대응을 하셔서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그 탄핵 소추를 이제 기각하게 하는 그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